응축을 끝내고 폭발을 시작하는 구간이죠. 이런 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지표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멘텀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지만, 모멘텀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 그 지표들을 이제 그 오늘 배울 이 방법으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기준선 표시, 그리고 두 번째, 지표 겹치기, 세 번째, 지표 추가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트레이딩 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준선 표시. 이제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이 모멘텀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서 제가 모멘텀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표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모멘텀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별표를 해놓은 게 있죠. 모멘텀. 여기 모멘텀 지표입니다. 이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모멘텀 지표가 나옵니다.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모멘텀 지표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지표로 좀 바뀌어버렸는데 일단은 이 선의 굵기 조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기간하고 그 다음에 컬러 뭐 이게 보니까 기준선 위로 상승할 때 컬러와 하락할 때 컬러인가 하여튼 이렇게 컬러만 바꿀 수 있고 선의 굵기를 조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트레이딩 뷰에 있는 모멘텀이. 그리고 여기에 기준선인 영선, 이 영선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설정을 하려면 이렇게 가로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로선을 만들어 놓고 가격을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그려서 0값에 이렇게 맞춰야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바꾸면 병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바뀌어 버리면 내가 설정해 놓은 그 가로선이 없어지니까 종목마다 영선을 넣어야 되는 거죠, 수동으로. 이게 더럽게 귀찮게 됐죠.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제가 쓰고 있는 모멘텀 지표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소스 코드는 영상 하단에 제가 복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멘텀을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모멘텀을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 윤 모멘텀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제가 쓴 모멘텀은 영선이 선이 이제 영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색상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굵기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도 지금 저는 검은색에 점선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뭐 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것도 굵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표를 클릭을 해서 모멘텀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빌트인 해가지고 모멘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좀 별로 안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6 모멘텀 요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 똑같죠?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이제 기준선을 따로 그려줄 필요가 없다. 기준선이 들어가 있다. 일단은 모멘텀은 기준선의 돌파나 이탈 그리고 그 기준선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준선을 이렇게 기준선이 끄어져 있는 요걸 사용하시는 게 더 낫다. 요거 소스 코드는 제가 영상 하단에 적어 놓겠다. 아시겠죠? 이 선 굵기를 이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챕터 2 지표 겹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더 큰 기간의 추세가 돌아 나갈 때. 자, 모멘텀은 요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있는 모멘텀보다 더 큰 추세의 기간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요때, 이 작은 기간의 모멘텀이 그 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의 급소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기준선이라고 치고 내가 보고 있는 게 20 모멘텀이라면 20 모멘텀은 돌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받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때 더 큰 기간이 이렇게 영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가 매수의 급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더 큰 기간의 모멘텀도 한눈에 보고 있어야 매수의 급소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2개 내지 3개를 겹쳐서 봅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가 20일짜리 모멘텀, 20일짜리 모멘텀을 한번 만들게요. 제가 쓰는 모멘텀으로 길을 20일로 한 다음에 굵기도 이렇게 약간 굵게 해볼까요? 그리고 라인도 이렇게 직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20일짜리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마우스 좌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죠? 복사가 되죠? 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모멘텀 20일짜리 모멘텀이 3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일 위에 거를 20일로 하고 요거는 60일짜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길이를 60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60일은 항상 보라색을 쓰기 때문에 보라색을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요거는 120일짜리로 해서 120일짜리로 해서 녹색으로 해가지고 확인 하면은 자, 모멘텀 3개의 모멘텀을 제가 이제 다 켜놨는데 자리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그 다음에 분석하기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뭔가 3개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겹쳐 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60일짜리 모멘텀, 자 20일짜리 요 위에 있죠? 60일짜리 모멘텀을 클릭을 할 겁니다. 마우스 왼쪽을 쭉 누른 다음에 그대로 올려서 20일 모멘텀 있는 자리에서 놔줄 거예요. 이렇게 탁 놔주면 20 모멘텀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120일짜리도 클릭을 해서 쭉 올려서 위에 2개가 있는 데다가 다시 놔줄 겁니다. 그러면 지표가 3개가 겹쳐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영선의 위치가 다 다르죠. 영선의 위치가 다 다르니까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선의 위치를 다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20일 모멘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일, 120일 여기다 넣었죠. 그래서 60일짜리 이 보라색의 모멘텀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현재 B로 되어 있고 스케일로 고정하기라는 이제 그 탭이 있어요. 요거 이제 자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면 자 현재 스케일로 고정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B로 돼 있잖아요. 60일 모멘텀이 지금 B란 말이에요. 그걸 A 스케일로 고정할 겁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0일짜리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현재 이제 B로 돼 있는데 이제 또 이것도 A 스케일로 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영선이 3개 선의 영선이 다 같아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더라도 항상 똑같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멘텀 값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멘텀이 이렇게 요런 자리 그죠? 세 개의 모멘텀이 전부 다 기준선 돌파가 돼서 요때 이제 보시면 20일은 돌파가 됐지만 다른 애들은 밑에 있죠. 다른 애들은 이제 20일쯤 돌파됐는데 60일짜리는 밑에 있고 120일짜리는 뭐 이러고 있고 그죠? 다시 조정을 했다가 3개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좋은 매수 타임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자리, 이 차트를 봤다면 이런 자리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급소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겹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표 추가하기 세 번째입니다. 이제 방금처럼 이제 다른 기간의 지표를 겹쳐서 파동을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했죠. 하나의 지표에다가 20일짜리도 넣고 60일짜리도 넣고 120일짜리도 넣어가지고 그 세 개의 움직임이, 세 개의 모멘텀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제가 파동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하나의 지표값, 그러니까 20일짜리 모멘텀, 요 20일짜리 모멘텀 요 하나의 기간값을 가지는 모멘텀을 뭐를 해서 이평화를 해서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동평균선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20일 모멘텀이지만 날것의 20일 모멘텀과 이 20일 모멘텀의 3일 평균, 5일 평균, 10일 평균, 20일 평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효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하지만 3일 평균은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늦게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5일 평균은 더 늦게 따라가고 20일 평균은 더 늦게 따라갈 겁니다. 그죠? 왜냐면 과거 값들이 그렇게 계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뭐다? 20일 모멘텀, 똑같은 20일 모멘텀을 보더라도 거기에 이동평균선들을 보면 더 큰 추세의 어떤 그 평균값이 돌아나가는 것,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동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지표에다가 모멘텀을 넣어놓고, 요거는 삭제를 할게요. 자, 이거는 20일짜리 모멘텀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 모멘텀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멘텀 지금 이거 10일짜리 제가 20일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20일짜리 모멘텀인데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자, 모멘텀 20 클로즈 뭡니까? 20일짜리 모멘텀, 이제 종가로 20일의 종가로 만든 모멘텀에 인디케이터 넣기,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표를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동 평균, 무빙 해버리지, 이거 나오죠. 클릭을 하는 거예요. 저는 5일, 20일, 60일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클릭을 3번 해야 되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선이 이렇게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해서 하나는 5일로 해가지고 5일은 파란색으로 확인. 기존에 이거는 흰색으로 바꿔봅시다. 조금 굵게 해서. 자, 5일선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조금 굵게 확인. 그 다음에 요거는 20일선으로 해서 20일은 조금 굵게 해서 빨간색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120일은 녹색으로 해가지고, 자, 120일 확인하면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모멘텀인데, 근데 모멘텀의 5일, 모멘텀의 20일, 모멘텀의 120일, 요렇게 세 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동평균선과 원리가 같습니다. 뭡니까? 이동평균선은 이 확장과 수렴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120일이 120일선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121선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때 60일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때 20일짜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5일짜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랬을 때 5일이, 자, 우리는 이동평균선에서 요런 자리를 원하는 거죠. 그죠? 뭡니까? 큰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 다시, 큰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작은 추세가, 그거보다 작은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거보다 더 작은 추세가 뭐 이렇게 돌아가고, 그거보다 더 작은 추세가 이렇게 돌아갈 때, 요때가 뭡니까? 응축을 끝내고 폭발을 시작하는 구간이죠. 요런 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자리가 나와요. 이동평균선을 보면. 그럼 뭡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파동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표를 추가할 수가 있다. 요거는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만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의 표준 편차가 좀 중요해 보인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넣으면 돼요. 아니면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뭐 그 지표 엔벨로프를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봐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엔벨로프도 한번 넣어서 원리를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것 가지고도 많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게 SK 하이닉스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모멘텀은 또 뭐도 활용할 수 있다? 다이버전스. 요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는 지인이 SK 하이닉스 막 그때 들어간다 그랬는데,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안 들어간다 그랬었는데, 이거 보시면 뭐 이런 거죠. 뭐 고점이 오르고 있죠. 고점이 내려가고 있죠. 뭡니까 이거? 이거 약세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는 지인이 SK 하이닉스를 뭐 이렇게 막 좋다면서, 회사가 좋다면서 뭐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같으면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사셨으려나? 여튼 모멘텀 지표도 뭐다?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는 지표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모멘텀 지표는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는 이 모멘텀 지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표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동평균선을 많이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지표 겹치기와 지표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보조지표가 있으면 거기에 이평을 넣는다는 거는, 그럼 뭐다? 이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이 선의 어떤 평균적인 움직임,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그 선들 기간에 따른 예를 뭐 20일에 따른, 60일에 따른, 120일에 따른 이런 타임프레임에 따른 움직임까지도 같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지표에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활용을 많이 해보셔라. 이렇게 이동평균선도 넣어보시고, 다른 기간에 어떤 이제 오리지널리티한 그런 지표들도, 방금 아까 제가 이제 모멘텀을 20이나 60, 120을 이렇게 직접 날 것으로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도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고, 아니면 모멘텀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20일짜리에 뭐 5일 평균, 5일 평균, 그 다음에 60일짜리에 5일 평균, 그 다음에 120일짜리에 5일 평균, 이런 식으로 평균선만 3개 넣어가지고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뭐 여러가지 파동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